네, 9번째 강의입니다. 우리가 8번째 강의에서는 이온결합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제목에 역시 이온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노트 필기에 이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번 시간 강의에서 이온결합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살짝 끊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온결합이 뭐였는지 잠깐 정리를 하고 이어서 공유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온이라고 하는 거, 원소가 전자를 뭐 한다? 그쵸? 얻거나 잃었을 때 우리가 이온이라고 한다. 이 이온에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는데 양이온이랑 음이온이 뭐 해서 그쵸 서로 끌어당겨서 인력이 작용해서 결합하는 걸 이온결합이라고 했었고요. 자, 예를 들어서 NaCl이라는 물질이 있었다고 칩시다. 이 NaCl에서 어떤 애가 양이온이야? 그죠? 앞에 있는 애가 양이온, 뒤에 있는 애가 음이온이라고 했었고 양이온은 전자를 잃는 아이, 음이온은 전자를 얻는 아이라고 했었네요. 자, 이온결합은 뭐와 뭐 사이의 결합이었어요. 자, 금속, 비금속 이런 걸로 얘기해볼까? 그쵸? 이온결합은 금속과 비금속 사이에서의 결합이었고 이 이온결합 물질이 전류가 흐른다 했어요? 안 흐른다 했어요? 그쵸, 흐르는 경우가 있었는데 언제 흐르냐면 이 이온결합 물질을 물에다 녹였을 때 수용액 상태가 되면 전류가 흐른다 라고 얘기했었네요. 이온결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였냐면 전자를 서로 뭐 한다. 그죠? 전자가 남아도는 아이는 버리고 모자르는 아이는 받는다. 그래서 버리고 받는 사이, 주고 받는 사이다. 요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이 이온결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주기율표에서 조금 쉽게 연관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기율표 한번 그려볼게요. 오랜만에. 수엘, 리베, 붕탄, 질산, 플레, 남할시, 인황, 염아, 그 다음에 칼칼. 자, 이렇게 20개의 원소가 있는데요. 우리는 세로줄을 족이라 했고 가로줄을 주기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였냐면 세로줄 한번 볼게. 자, 세로줄에서 이 첫 번째 줄은 원자과 전자가 모두 몇 개짜리? 그죠? 1개짜리. 두 번째 줄은 원자과 전자 2개라고 했고요. 13조금 3개, 4개, 5개, 6개, 그 다음에 7개 마지막 줄은 그죠? 원자과 전자 0개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때 1족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가 1개야. 그럼 이 1개를 얻기 좋은 애들이야? 잃기 좋은 애들이야? 그죠? 1개를 잃기 좋은 애들이라고 했거든요. 따라서 이 1족 아이들은 양이온이 되기 쉬운 애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1족 원소들은 몇 족 원소들이랑 결합하기를 좋아할까? 자, 주기율표를 찬찬히 봐봐요. 자, 일단 이 전자는 몇 개가 채워져야 안정하다? 그쵸, 8개가 채워져야 안정하다. 그러면 이 원자과 전자가 1개인 애들은 몇 개가 채워져야 안정해요? 그죠, 7개가 채워져야 안정하거든. 그럼 원자과 전자가 몇 개짜리랑 결합했을 때 안정하다? 그죠, 7개짜리랑 결합했을 때 안정할 겁니다. 자, 주기율표에서 보시면 원자과 전자 7개짜리 몇 족 원소냐면 17족 원소거든요. 요 아이들이에요. 요 아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냐면 할로젠 원소라고 불렀는데요. 우리 할로젠 원소 특징 중에 뭐가 있었냐면 금속 중에서도 알칼리 금속이랑 결합하기를 좋아한다 라는 특징이 있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1족 알칼리 금속 아이들은 1개를 버리기 좋고 할로젠 원소 17족 아이들은 원자과 전자가 7개라서 1개를 얻기 좋아하는 애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족과 17족 아이들은 결합하기 좋아해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줄 2족 보자. 2족. 이 2족 아이들은 원자과 전자가 2개짜리예요. 얘네도 역시 8개를 채우려면 몇 개가 부족해? 그죠? 6개가 부족하거든. 그럼 얘네는 몇 족 아이들이랑 결합하기 좋아해? 그죠? 원자과 전자가 6개짜리인 16족 아이들이랑 결합하기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로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해가지고 MgO 얘기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원자과 전자 3개짜리 이 3족 아이들은 누구랑 결합하기 좋아하냐면 5개짜리인 이 15족 아이들이랑 이렇게 결합하기를 좋아합니다. 자,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특징이고요. 다른 애들이랑 결합을 해도 이온 결합인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1족은 17족과 2족은 16족과 3족은 15족과 결합하는 예가 많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가운데 이 14족 아이들 있잖아. 이 4개짜리 얘네는 이온 결합 하게 안 하게? 그치, 얘는 이온 결합 안 해요. 좀 이따가 얘네는 무슨 결합을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조금 어려운 예 하나 볼까? 자, 하나는 마그네슘이야. 자, 마그네슘이 누구랑 결합을 할 거냐면 염소랑 결합하는 경우를 한번 보자. 염소. 자,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이냐면 12번 아이였어요. 그럼 얘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짜리게? 원자과 전자라고 쓸게요.
이 마그네슘은 원자과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 2개 차고 두 번째 껍질에 8개 차면 원자과 전자 2개짜리 애거든요. 자, 염소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이냐면 17번이에요. 얘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그죠? 얘는 원자과 전자가 7개인 아이입니다. 그러면 마그네슘이랑 염소가, 마그네슘은 금속이고 염소는 비금속이거든? 얘네도 역시 이온 결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마그네슘은 전자를 한번 버릴 때 몇 개를 버리냐면 2개를 버려. 근데 염소는 전자를 몇 개씩 얻어? 그저 1개씩 얻잖아? 그럼 얘네가 이온 결합한다고 치자. 그러면 이온 결합해서 MgCl 이렇게 형성을 할 건데, 마그네슘은 전자 2개 버렸는데 염소는 전자 1개 얻는다며? 그러면 이 마그네슘이 버린 전자를 다 집어가려면 염소가 몇 개 필요할까? 그치, 얘가 2개 버렸으니까 2개 집어가려면 염소가 2개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 보면 이런 형태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꼭 1개 버리고 1개 집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2개를 버렸어도 1개를 집어가는 아이가 2개가 있으면 서로 이온 결합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조금 심오해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하지 않고 오늘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온 결합에 대한 내용이 모두 끝났고 공유 결합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 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공유 결합의 공유가 뭐니? 자, 너와 나 공유하자. 그게 무슨 의미야? 그죠? 서로 뭐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쓰자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공유 결합 말 그대로 뭘 함께 쓰자는 내용이냐면 전자를 함께 쓰자라는 내용입니다. 전자를 공유하면서 결합하는 형태를 우리가 전자를 공유하면서 결합한 형태다, 그래서 공유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좀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온 결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공기를 이렇게 6개 가지고 있었어. 얘가 그 공깃돌 있잖아. 너희 초등학교 때 했던 거. 근데 어떤 애 A라는 애가 6개 갖고 있었는데 B라는 애는 공기가 4개밖에 없어. 그러면 이 A라는 애가 B한테 1개를 주고 B가 그 1개를 받으면 얘도 5개, 얘도 5개 갖는 이런 형태잖아요. 이게 이온 결합이에요. 공유 결합은 뭐냐면 A라는 학생은 공기를 3개밖에 안 가지고 있어. B라는 학생은 공기를 2개 가지고 있네. 그럼 얘네 둘은 어떻게 하면 돼? 그지? A 거랑 B 거랑 합쳐서 공기 게임을 하면 되잖아요. 이걸 공유 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공기로 예를 들었는데요. 그 공깃돌 있잖아. 막 나이 먹고 여자 공기, 남자 공기 하는 거. 공기로 예를 들었는데 이 공기를 전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자를 주고 받느냐 또는 전자를 함께 쓰느냐의 차이입니다. 먼저 공유 결합 같은 경우는 누구와 누가 결합을 하는 아이들이냐면 비금속이 결합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금속에서는 절대 공유 결합이 일어나지 않아요. 금속은 전자를 주고받는 결합을 하고요. 비금속끼리는 전자를 함께 쓰는 결합을 합니다. 자, 얘는 공유 결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셔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수소 봅시다. 자, 수소는 우리가 H로 사용을 하는데요. 수소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이야? 그죠? 1번이거든. 그럼 얘는 전자가 몇 개짜리? 그치? 전자 1개짜리야. 근데 이 수소가 누구랑 결합을 할 거냐면 또 다른 수소랑 결합을 한다고 칠게요. 마찬가지로 원자 번호는 1번이고 얘도 역시 전자는 1개짜리거든요. 자, 얘네 둘이 결합을 해서 뭘 만들어낼 거냐면 수소라고 하는 기체, H2라는 수소 기체를 만들어낼 건데 이 수소 2개가 결합을 할 때는 어떤 결합을 하냐면, 자, 일단 수소가 전자 1개면 얘는 껍데기가 1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전자가 몇 개 차야 안정해져? 그치, 전자가 2개 차야 안정해진단 말이야. 수소의 전자 배치 한번 그려보자. 자, 원래 전자가 1개야. 얘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얘도 전자가 1개야. 그러면 얘도 전자가 1개고 얘도 전자가 1개인데 얘네가 안정해지기 위해서는 이 껍데기에 전자가 1개가 더 있어야 되거든. 첫 번째 껍질에는 2개가 차야 안정해지니까. 그래서 이 2개의 수소가 자신이 각각 가지고 있는 이 1개의 수소를 이렇게 손잡고 있듯이 맞잡는 거야. 이걸 우리가 공유 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좀 더 유식하게 그리면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이렇게 겹쳐 그리시면 돼요. 자, 얘도 수소고 얘도 수소인데 이 첫 번째 수소에 있는 전자를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수소의 전자를 이쪽에다 이렇게 그리면 얘네 둘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요 가운데 요 부분에 공유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된다고요. 요때 요 내가 진하게 그리고 있는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공유된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공유된 부분.
그리고 이 공유된 부분에 들어있는 이 전자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공유된 전자다. 그래서 공유전자 쌍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공유전자쌍이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들은 공유전자쌍이라는 이 단어를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 공유결합은 여러분들이 좀 다짜고짜 접하기가 조금 어렵죠? 얘는 많은 예를 보는 게 좋거든요. 다시 한번 예를, 두 번째 예를 볼게요. 이번엔 뭘 볼 거냐면 O2라고 하는 산소 기체를 볼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호흡할 때 마시고 사는 산소는 산소 한 개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산소 두 개로 이루어진 산소 기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산소라고 하는 비금속과 비금속끼리 결합한 공유결합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산소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이니? 그지? 산소는 원자 번호가 8번 아이야. 수헬, 리베붕탄, 질산이거든요. 그래서 8번인 아이고 얘는 전자가 8개짜리인 아이죠. 그럼 이 산소의 원자가 전자는 몇 개게? 그저 원자가 전자는 몇 개냐면 6개짜리의 아이입니다. 첫 번째 껍질에 2개 차고 두 번째 껍질에 6개 차니까. 그럼 산소의 전자 배치 그려보자. 자, 산소 중심에 원자 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차요.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차? 그죠?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6개가 찰 거예요. 그럼 얘는 전자가 몇 개 모자른 아이야? 8개를 채워야 되는데 이 가장 겉에 껍질에 2개가 모자른 형태거든요. 자, 그럼 오케이. 자, 얘는 첫 번째 산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소도 같은 방법으로 그려보시면 첫 번째 껍질에 2개 차요. 두 번째 껍질에 역시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6개가 찼습니다. 이 두 번째 산소도 마찬가지로 원자가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몇 개 모자르냐면 2개가 모자른 아이라고. 얘가 두 번째 산소입니다. 이 첫 번째 산소와 두 번째 산소가 결합을 할 건데 첫 번째 산소도 전자 2개 모자르고 두 번째 산소도 전자가 2개 모자라. 그럼 이렇게 서로 염탐을 하는 거지. 나도 2개, 너도 2개 모자라. 그럼 우리 2개를 함께 쓰자. 그래서 요 2개, 내가 지금 색칠하고 있는 요 2개를 함께 짝지어서 손잡고 사용을 하는 거지. 우리가 아까 공기 3개 들고 있는 애랑 2개 들고 있는 애랑 한 세트 5개를 만들어서 공기를 하는 것처럼 너 2개랑 내 2개랑 함께 쓰자, 공유하자. 이걸 우리가 공유결합이라고 한다고요. 서로 전자들끼리 손잡고 있는 걸 상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그림, 내가 그린 이 그림 자체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공유결합을 할 때는 그림을 원자과 전자가 있는 껍데기만 그리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산소가 이렇게 있으면 원자과 전자가 있는 이 가장 겉에 있는 껍질만 그려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전자를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산소를 그리는데 이 첫 번째 산소와 이렇게 겹쳐서 그립니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만 그리면 1개, 2개, 3개, 4개, 2개씩 공유할 거니까 5개, 6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아까 봤던 그림과 비슷하죠? 요때 내가 지금 진하게 칠하고 있는 요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공유된 부분이라고 하고 이 공유된 부분에 들어있는 내가 지금 색칠하는 요 전자들 있지? 이 전자들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공유된 전자다. 그래서 공유전자쌍이라고 부른다고. 자, 하나 더. 지금 이 산소의 경우는 이 공유된 부분에서 전자가 몇 쌍 공유됐어요. 그죠? 하나, 둘, 3개, 4개 서로 2개씩 공유가 되어 있으니까 2쌍 공유되어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1개 더 나왔지? 공유 전자쌍이 몇 쌍인지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했어요. 1개만 더 체크할게요. 자, 이번에는 질소 보자. 질소도 역시 N2라고 해가지고 질소 기체 형태로 존재를 하거든요. 우리 그 과자 봉지 속에 들어있는 기체야. 자, 이때 질소는 몇 번이게? 그죠? 질소는 수헬, 리베붕탄, 질. 얘는 7번, 7번째에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얘는 전자가 총 7개짜리야. 그럼 원자과 전자가 몇 개게? 그치? 첫 번째 껍질에 2개 차요. 두 번째 껍질에 5개 차는 원자과 전자 5개인 아이들입니다. 자, 얘도 그림 그려보자. 질소 2개가 결합을 할 거야. 자, 가장 겉에 있는 껍질인 원자과 전자 껍질만 그릴 거라고요. 원자과 전자 껍질 몇 개, 아니, 원자과 전자에 전자 몇 개 들어간다 했냐면 5개 들어간다 했으니까 5개 그리자. 1개, 2개. 3개, 4개, 5개. 그림 그리기 편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질소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5개니까 얘는 전자가 몇 개 모자르니? 그죠? 3개 모자른 거야. 이 3개 모자른 애를
자신의 짝꿍이 될 오른쪽에 있는 요 질소한테서 세 개를 함께 쓰자라고 제안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두 번째 질소도 마찬가지로 세 개가 모자랄 거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만 그리면 한 개, 두 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그리는 거지. 마찬가지로 요 가운데 요 부분의 이름을 공유된 부분이다 부르고, 이 질소 같은 경우는 공유 전자쌍이 총 몇 쌍이에요? 공유 전자쌍, 얘네는 세 쌍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된다고요. 보시면 한 개, 두 개, 세 개 있고 한 개, 두 개, 세 개 있으니까 짝지면 한 쌍, 두 쌍, 세 쌍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그림으로 되게 복잡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글씨로만 한번 볼게요. 우리가 처음에 했던 수소 기체 같은 경우는 수소와 수소가 결합을 할 건데요. 수소는 원자과 전자 한 개짜리, 얘도 역시 한 개짜리입니다. 얘네는 첫 번째 껍질에 두 개가 차면 안정해지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수소의 전자 한 개랑 두 번째 수소의 전자 한 개가 이렇게 손만 잡으면 얘도 두 개처럼 얘도 두 개처럼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소 같은 경우는 전자를 한 개씩 공유하면서 한 쌍이 공유된 결합을 합니다. 얘를 그냥 한 쌍이 공유된 결합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산소 같은 경우는 산소와 산소가 결합을 하는데요. 산소의 원자과 전자는 몇 개냐면 6개. 얘도 마찬가지로 원자과 전자가 6개예요. 원자과 전자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산소에서 모자른 전자가 몇 개냐면 8개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2개가 모자라요. 두 번째 산소도 마찬가지로 원자과 전자가 6개이기 때문에 2개가 모자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산소가 우리 이 2개를 함께 공유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산소가 마치 자기가 8개인 양 이렇게 오른쪽 산소에 있는 전자 2개를 공유하고요.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산소도 이렇게 자기 거에다가 옆에 있는 짝꿍 거 전자 2개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이 산소 같은 경우는 두 쌍이 공유된 공유 결합을 하고 있다고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산소는 전자가 2개가 공유되어 있다 그래서 2줄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쌍이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중결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까 산소 같은 경우는 한 쌍결합이니까 수소와 수소 이렇게 그리고 한 줄 그려주시면 돼요. 얘는 그냥 뭐 일중결합 아니면 그냥 한 쌍결합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질소 볼게요. 질소도 질소와 질소가 결합을 하는데 각각 원자과 전자가 5개씩이기 때문에 얘도 3개가 모자르고 얘도 3개가 모자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서로 3개씩 공유하는 이런 식으로 세쌍 결합을 하는 거지. 이건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냐면 질소와 질소 사이에는 3개를 공유했다 그래서 3줄을 그어주시면 되고 얘를 삼중결합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면 이 공유 결합된 애들 중에 1중결합, 2중결합, 3중결합이 있는데 어떤 애가 힘이 제일 셀까? 그쵸, 당연히 삼중결합, 결합을 많이 하고 있을수록, 손을 많이 잡고 있을수록 힘이 세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유결합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많은 예들을 보셔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 조금 좋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시면 H2O라고 되어 있고 이거 우리가 한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그쵸, 물이라고 부르거든요. 얘도 역시 공유결합이에요. 수소 비금속이고요. 산소도 역시 비금속이거든요. 그래서 얘의 결합 역시 공유결합이구나. 자, 수소 같은 경우 원자과 전자가 몇 개냐면 1개예요. 마찬가지로 수소 또 하나 더 있으니까 원자과 전자 1개입니다. 이 각각의 수소는 전자가 몇 개씩 모자르다. 그쵸? 얘도 1개 모자르고 얘도 1개 모자르다. 오케이. 자, 다음에 이번에는 산소 볼게요.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짜리? 그죠? 원자과 전자가 6개짜리라서 얘는 산소가 몇 개 모자른 애냐면 2개 모자른 아이입니다. 그러면 이 산소는 2개 모자른 전자를 첫 번째 수소와 두 번째 수소에서 각각 1개씩 손을 잡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모자른 전자를 메꿉니다. 마찬가지로 수소도 1개 전자가 모자른 걸 산소한테 하나 빌려오고 함께 공유를 하고 두 번째 수소도 자기가 모자른 전자 1개를 산소에게서 서로 공유를 합니다. 이거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좀 어려워요.
자, 산소의 원자과 전자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6개가 존재해요. 그럼 2개가 모자르잖아. 그러면 첫 번째 이 전자를 누구와 공유할 거냐면 수소와 공유를 할 거라고요. 근데 수소는 전자가 1개밖에 없는데 이 1개를 이렇게 산소와 공유를 하는 거야. 여기에 수소의 전자 이렇게 그릴게요. 그래서 산소 1개와 수소 1개 이렇게 쌍을 한번 이룹니다. 또 하나 수소 1개 더 있잖아. 얘는 이번에 어디에 붙을 거냐면 오른쪽에 이렇게 붙일게요. 얘도 역시 전자가 1개 있을 거라서 이 산소의 이 전자와 수소의 전자가 이렇게 결합을 할 거라고요. 그래서 얘네는 공유가 지금 몇 번 됐어요. 자, 산소 1개에 수소 하나, 산소 1개에 수소 둘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가 2번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자, 이 첫 번째 수소와 전자 한 쌍, 두 번째 수소와 전자 한 쌍 이렇게 각각 공유 결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동그라미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모습을 보시면 아, 얘네는 공유 결합된 상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요. 비슷한 예로 이번에는 CO2예요. CO2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산화탄소라고 불러요. 자, 이산화탄소 얘도 마찬가지로 탄소와 산소 2개가 각각 전자가 몇 개씩 부족한지 알아봅시다. 탄소는 원자번호 몇 번? 질산? 수헬, 리베, 뭉탄 이렇게 하시면 6번째 있거든요. 얘는 원자번호 6번이야. 그럼 첫 번째 껍질에 2개 차요, 두 번째 껍질에 4개 있으니까 4개라는 건 전자가 4개가 부족하다라는 소리네요. 자, 산소는 8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차고 두 번째 껍질에 6개 차서 얘는 원자과 전자가 얘도 6개, 얘도 6개거든. 그래서 몇 개씩 부족하냐면 얘도 2개 부족하고 얘도 2개가 부족해. 그러면 탄소는 부족한 4개를 산소의 이 2개와 결합, 산소의 이 2개와 결합해서 채우고요. 산소는 모자른 2개를 탄소의 일부와 탄소의 일부와 손을 잡으면서 결합을 한다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어려워. 그림으로 봐. 탄소 그려요. 원자과 전자만 그리기로 했잖아요.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냐면 4개였어요. 그래서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그렸습니다. 제가 그림 그리기 편하게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전자 왼쪽에 있는 이 전자 2개를 산소가 결합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냐면 6개짜리잖아요. 그래서 1개, 2개, 3개, 4개, 그 다음에 5개, 6개를 여기에 그리면 돼요. 그럼 내가 지금 색칠하고 있는 이 전자를 서로 탄소와 산소가 손잡고 있구나, 공유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오른쪽에도 역시 산소가 이렇게 결합을 해서 1개, 2개, 3개, 4개 이 부분에다가 5개, 6개 이렇게 2개를 그려줘. 그럼 내가 지금 색칠하고 있는 이 전자들이 역시 탄소와 산소가 2개씩 결합, 공유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럼 이 CO2 같은 경우는 공유를 몇 번 했어? 그치, 탄소와 산소가 1번, 2번 공유를 했고요. 한 번 공유할 때 공유 전자쌍이 몇 개야? 그치, 한 번 공유할 때 공유 전자쌍은 한 쌍, 두 쌍. 한 번 공유할 때 공유 전자쌍은 한 쌍, 두 쌍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CO2에서 탄소와 산소는 2번 공유를 했고 한 번 공유할 때마다 공유 전자쌍은 2쌍씩 결합을 하는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고요. 어렵죠? 자,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그림을 한 번씩 그려보셔야 돼요. 공유 결합은 정말 많은 그림을 보시는 게 좋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그림 2개만 그리고 끝낼게요. NH3라고 하는 얘는 암모니아예요. 암모니아. 우리가 화장실에서 많이 나는 그 냄새의 원인을 암모니아라고 하잖아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질소와 수소 3개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질소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게? 그죠? 질소는 7번이거든.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5개의 나이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야.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전자가 몇 개 모자라요? 그죠? 질소는 전자가 3개 모자른 아이입니다. 3개. 그 모자른 3개를 수소 3개가 함께 공유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이 전자에 수소가 하나 이렇게 가서 붙어요. 그래서 하나 공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수소가 이번엔 오른쪽에 가서 이렇게 공유를 하고요. 이것도 역시 이 수소의 전자인데 질소와 함께 공유를 했어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도 수소가 하나 가서 붙어서 이렇게 원래는 이 수소의 전자인데 질소에 있는 전자와 결합을 했습니다. 그럼 마치 원래 질소의 원자가 전자는 한 개, 두 개. 자, 질소 것만 색칠해 볼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요게 원래 질소 거야. 근데 수소가 이 가운데 있는 거 요거 한 개, 두 개, 세 개를 손잡고 공유를 해줌으로 인하여 마치 질소의 원자가 전자가 8개가 된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고요. 수소도 마찬가지로 수소의 원자가 전자는 원래 얘 한 개야. 근데 질소가 얘를 공유시켜 줌으로 인하여 수소의 원자가 전자도 2개가 꽉 채워진 것처럼 생각을 하게 한다고요. 자, 똑같은 비슷한 얘기긴 한데 CH4라고 해서 이번에는 메테인이라고 하는 가스입니다. 가스. 자, 석유, 석탄 이런 거 태울 때 들어가 있는 가스예요. 자, 얘도 탄소가 가운데 있어요. 아이고, 이렇게 그리면 안 돼. 탄소가 가운데 있어요. 탄소는 6번이야. 그래서 원자가 전자가 몇 개냐면 4개입니다. 그래서 1개, 2개, 3개, 4개 그려요. 얘는 전자가 몇 개 모자르니? 그저 4개 모자라요. 4개를 채워야 8개가 되거든. 그 모자른 4개를 수소가 4개를 공유해주는 거지. 그래서 왼쪽 부분에서 수소가 공유해서 이렇게 하나, 공유전자.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에도 수소가 공유돼서 이렇게, 아래쪽에도 수소가 공유해서 이렇게, 위쪽에도 수소가 공유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원래 탄소과 전자는 내가 색칠한다.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해서 탄소과 원자과 전자는 4개밖에 없었는데 요 안쪽에 있는 요 수소의 전자들을 공유함으로 인하여 탄소의 원자과 전자가 8개가 꽉 찰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했다라고요.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어떻게 그리냐면 탄소, 그 다음에 주변에 수소가 각각 1개씩 결합했다 그래서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이렇게 그린다고요. 근데 이것까지 내가 시험에 안 낼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냥 너희는 이 그림을 보시고 얘네는 몇 번 공유했나? 탄소와 수소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공유했고 한 번 공유할 때마다 전자가 몇 쌍 결합했나? 전자 지금 한 쌍 결합했거든요. 여기도 한 쌍, 여기도 한 쌍, 여기도 한 쌍 결합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림 차분하게 그리면서 공유 결합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온 결합이랑 공유 결합 정리할게요. 이온 결합 같은 경우는 이온 결합까지 다 쓸게. 자, 이온 결합 같은 경우는 뭐와 뭐 사이의 결합이다. 그쵸? 얘는 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결합이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반면에 공유 결합 같은 경우는 뭐와 뭐 사이의 결합? 그쵸? 비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결합이에요.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을 구별할 때는 금속이 있느냐 없느냐, 비금속끼리냐 요걸 보셔야 한다고요. 그 다음에 이온 결합의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이 뭐였냐면 얘는 언제 전류가 흐른다. 그죠? 얘는 수용액일 때. 수용액일 때 전류 흐른다. 이거 매우 중요하다고 했었어. 내가 별폭탄 그렸었잖아. 근데 공유 결합은 수용액일 때 전류 흐르게 안 흐르게. 수용액일 때 전류 안 흘러. 이것도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기억을 잘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이온 결합 같은 경우는 수용액, 물속에 녹아 들어가잖아. 그럼 무슨 화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쵸? 이온 결합은 물속에 녹아 들어가면 이온화가 일어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물속에 우리가 염화 나트륨이라고 NaCl을 집어넣으면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었어. 근데 공유 결합된 애들은 전자를 주고 받았니? 아니야. 전자를 주거나 뺏기거나 받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함께 손잡고 있는 거거든.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건데 그냥 손잡고 있는 경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물속에 들어가도 서로 나뉘어지지 않아요. 이온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용액 상태에서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온결합 같은 경우는 전류가 수용액 상태일 때 흐르지만 공유결합 같은 경우는 수용액 상태가 되어도 전류가 절대 흐르지 않는다고요. 그 이유는 이온결합 같은 경우는 물속에 들어가면 이온화가 일어나지만 공유결합 같은 경우는 물속에 들어가도 이온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다면 매우 쉽겠지만 이해가 하기 어렵다면 살짝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다시 한번 차분하게 노트 필기를 보시고요. 그림도 차분하게 잘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림을 좀 못 그려가지고 그래서 이해가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미안해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시험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정리 살짝 하고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